자, GST 현재 시점에서 절반 매도 진행하겠습니다. GST 현재 호가 25,500원 부근에서 절반 매도 신호 전송드리겠습니다. GST 우리 현 시점에서 절반 매도하고 잔량은 실적 발표 후에 보면서 대응합시다. GST 현재 10% 정도 수익권 확인되고 있는데 현재 호가 부근 절반 매도 신호 전송드리겠습니다. 절반 매도에 대한 관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GST는 저희가 원래 어떤 관점으로 진입을 했던 종목인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액침 냉각에 대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내용, 하반기에는 점점 부각될 수 있는 기대감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 관해 생각을 해봤을 때도 대표적인 기업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 내용들, 단순하게 테마로서의 기대감이 아니라 분명히 이 테마와 연관돼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실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주목을 하면서 분명하게 비중을 태워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 매집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재 구간에서 매도가 진행된 데에 대해서는 내일 실적 발표가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현재 추세를 돌파하고 있는 게 호실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숫자가 찍히면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가장 큽니다. 분명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인 와중에 실적에 대한 변수를 우리는 1%든 5%든 10%든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 현재 안정적인 구간에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에서 꽤나 괜찮은 수익금을 챙길 수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절반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잔량은 내일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GST 절반 매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잔량은 그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가까지의 수익률을 기다리면서 잘 지켜봅시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관점은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실상 관세발 불확실성은 우리가 단순 물가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이유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에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금리의 방향입니다. 결국은. 근데 그러한 통화정책, 금리의 방향이 단기적으로는 인하의 무게가 더욱 실리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무게를 많이 두었던 CPI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또 근원 CPI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혼조세를 겪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 끝을 보았을 때 금리 인하의 무게가 더욱 실어질 수 있는 지표가 나온 것은 맞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결국 그럼 우리가 해석해 볼 건 알고 예상했던 내용들이에요. 전혀 어렵게 볼 것 없이 이 포인트에 집중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러한 장세 속에서, 이러한 변수 속에서 저희가 지금 눈여겨보는 종목은 뭐가 있다고 했죠? 8월 13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1.10%, 나스닥 종합 1.39%, S&P 500은 1.1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99% 상승 마감했어요. CPI 발표가 이루어진 이후에 각 차익 물량이 한번 쭉 걷어지기도 했었지만 이후 매수세가 다시금 매도세를 이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간만에 강한 모습을 보였느냐? 당연히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요인을 우리는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CPI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논해보자고 한다면 CPI는 사실 전반적으로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근원 CPI는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약간 엇갈린다면 엇갈린다고 볼 수 있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주요 인물들도 이 인물별로 해석이 엇갈리면서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단 하나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야? 결국 미국 증시는 올랐고 CME 패드워치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약 93%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금리 인하에 대한 여론이 더욱 강하고 관련된 분석이 더욱 우세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인물별로 분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는 저도 좀 무게를 두었던 만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올랐지만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3.1% 오르면서 근원 CPI의 상승률이 전월 대비도 많이 올라갔고 조금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CPI를 자세히 뜯어보다 보면은 저는 그 안에서 정답이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물가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많이 갖고 있던 이유는 결국 관세발 영향이 물가에 얼마나 드러나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갖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는 더 둔화될 수 있고 금리나 기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품목별로 보았을 때 사실 지금 CPI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거는 제가 좀 봐보니까 첫 번째로는 중고차의 상승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거와 운송, 교통, 그리고 의료까지 서비스와 관련된 부문들의 상승률이 확인되면서 이쪽 부분들이 CPI 전체적인 상승을 이끌었던 거지, 사실 수입이나 관세와 좀 우리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뭐 에너지 관련된 품목이라거나 식품과 관련된 품목은 거진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오히려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었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상승률이 꽤나 컸던 품목들을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첫 번째로는 신차가 아닌 중고차. 중고차를 미국이 해외에서 대량 수입을 해오지는 않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관세발 영향이랑은 크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주거와 운송, 교통과 관련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통과 운송을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 세부 품목을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항공 운임이나 뭐 자동차 수리, 자동차 보험료 이쪽이 가장 주된 품목들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세랑은 크게 연관이 없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거 임대 비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저도 이런저런 생각이 조금 많이 엇갈리고 방향이 확실하게 잡히지 못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스티브 미란의 말을 듣고 좀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최근 불법 이민자 추이가 좀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 가지고 임대 수요가 증가를 하고 그게 임대 서비스, 임대 주거 렌트와 관련된 비용 상승이 이끌어진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도 납득이 꽤나 되었습니다. 이를 제외한다고 보면은 부동산 경기가 조금 경기를 후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서야 조금 올라가고 있던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을 한 것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크게 막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불법 이민자가 여기서 만약에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게 맞다고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납득이 될 수 있는 지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은 관세발 물가 영향이 생각보다 없었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호재로서 인식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와중에 지금 트럼프는 물가 지표를 보고 나서 파월의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하고 있기도 하고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시 중대한 소송을 검토한다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물가 지표가 발표된 후 CME 패드워치를 본다 하더라도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93%를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는 나름 긍정적인 모습들로 확인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관점은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실상 관세발 불확실성은 우리가 단순 물가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이유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에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금리의 방향입니다. 결국은. 근데 그러한 통화정책, 금리의 방향이 단기적으로는 인하의 무게가 더욱 실리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무게를 많이 두었던 CPI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또 근원 CPI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혼조세를 겪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 끝을 보았을 때 금리 인하의 무게가 더욱 실어질 수 있는 지표가 나온 것은 맞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결국 그럼 우리가 해석해 볼 건 알고 예상했던 내용들이에요. 전혀 어렵게 볼 것 없이 이 포인트에 집중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러한 장세 속에서, 이러한 변수 속에서 저희가 지금 눈여겨보는 종목은 뭐가 있다고 했죠? 자, 첫 번째 K옥션, 그리고 VT를 비롯한 일부 화장품 종목들까지 최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을 지금 보면은 테마와 섹터, 모멘텀은 분명히 다를지언정 하나의 공통점은 분명히 놓치지 않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게 뭐냐? 한국의 정책발 재료에서 출발한 종목들이고, 이렇게 관련된 공통점이 있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늘 강조드리듯 항상 바뀌고 그걸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게 저의 일이죠. 최근 어제까지만 해도 주가가 많이 눌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슬슬 들어가 볼 때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좀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종목도 들어가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우린 언제 들어가나 지루하네 답답하네 이런 말씀들도 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들어갈 때는 확실하게 현금을 태우면서 들어갑니다. 오늘 오전에 증시 보면서 큰 특이 사항이 없을 시 오늘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즘에 이런 문의 전화들도 좀 많이 주세요. 뭐 종목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개인 매매하려고 이거 샀는데 이거 물렸다. 시장이 오를 것 같아서 나 종목들 좀 많이 샀는데 물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문의 전화들이 한 번씩 오는 것 같은데 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종목 이외에 개인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은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의지가 아니라 금감원의 지침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돼요.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은 그래 맞아요. 요즘 근래 들어가지고 저희가 추천 종목을 진입하는 횟수가 분명히 준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같이 방송에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CPI가 정말 중요하다. 최소한 이것만큼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매매 방향성을 정해도 분명히 늦지 않을 거다. 불확실성에 베팅할 바에야 종목도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아껴두자. 쓸 때 확실하게 쓰자. 저는 이런 기조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을 보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본업에 집중을 하고 계실 때에도 저희는 시장을 보면서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저희의 주된 업무입니다. 이게 저희 일이니까. 근데 이제 매매가 조금 잠잠했다고 해서 개인 매매를 하다가 물리시면은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무조건 종목이 나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저희가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대응을 준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매매를 해야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베팅할 때와 베팅을 참을 때를 구분하는 그 방법과 경험, 지금의 기조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이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도 좀 많으세요. 요즘 매수를 많이 안 하니까 재미도 없다. 이런 분들도 좀 덜어 계신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재밌자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계속해서 오고 가는 전쟁터입니다. 도박을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매매 횟수가 줄어서 주식이 재미가 없다?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추이를 지금은 봐야 될 때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요, 분명하게 베팅할 기회가 왔다고 느끼면 하루에 3번도 4번도 매매를 합니다. 1월부터 함께 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남들 그 당시에 다 국내 주식 하지 마라, 매매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떠들 때 저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매하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어요. 안 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 횟수가 적다고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 저희 상반기에만 180번이 넘는 매매를 했습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본다면 하루에 1.3종목 정도를 매매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따져봤을 때 절대 적게 매매한 게 아닙니다. 몰아칠 때 몰아치고 한숨 돌릴 땐 돌리면서 분명하게 기조를 잡습니다. 매매가 많아야 무조건 재미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주식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필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저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그 책임에 따른 임무를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13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25,000원 부근 매수 신호 전송드리겠습니다. 단기 관점으로 현 시점 접근하겠습니다. GST가 지금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한번 팍 몰려줄만 한데 돌파를 이제 좀 시도를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내일 실적 발표로 알고 있는데 오늘 내일 추이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좀 예민하게 민감하게 바라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GST 현재 시점에서 절반 매도 진행하겠습니다. GST 현재 호가 25,500원 부근에서 절반 매도 신호 전송드리겠습니다. GST 우리 현 시점에서 절반 매도하고 잔량은 실적 발표 후에 보면서 대응합시다. GST 현재 10% 정도 수익권 확인되고 있는데 현재 호가 부근 절반 매도 신호 전송드리겠습니다. 자, GST 저희 오늘 10% 정도 수익권에서 절반 매도 진행했습니다. 잔량은 목표가 부근까지 보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절반 매도에 대한 관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GST는 저희가 원래 어떤 관점으로 진입을 했던 종목인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액침 냉각에 대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내용, 하반기에는 점점 부각될 수 있는 기대감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 관해 생각을 해봤을 때도 대표적인 기업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 내용들, 단순하게 테마로서의 기대감이 아니라 분명히 이 테마와 연관돼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실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주목을 하면서 분명하게 비중을 태워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 매집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재 구간에서 매도가 진행된 데에 대해서는 내일 실적 발표가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현재 추세를 돌파하고 있는 게 호실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숫자가 찍히면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가장 큽니다. 분명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인 와중에 실적에 대한 변수를 우리는 1%든 5%든 10%든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 현재 안정적인 구간에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에서 꽤나 괜찮은 수익금을 챙길 수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절반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잔량은 내일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GST 절반 매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잔량은 그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가까지의 수익률을 기다리면서 잘 지켜봅시다. 근데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을 매일같이 매매를 하고 많이 매매를 하는 게 절대 주식시장의 대수가 아니에요. 내 타율이 60%가 나오던 70%가 나오건 100번을 매매해서 60번, 70번 그 수익을 거두는 것보다 10번 매매해서 6번, 7번 수익을 거두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결국 매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대한 변수도 분명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할 대표적인 관점은 우리는 재밌게 매매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건데, 주식을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만 또 욕심을 가져보자면 오히려 막 바쁘게 매매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마음가짐을 가지며 돈을 버는 게 저는 제 1순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매매를 항상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를 안 할 때에는 매매를 안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현금을 보유할 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만 봐도 오전에 이제 증시가 좀 오르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이상하다, 뭐 CPI에 대한 게 이상하다,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면서 다 빠져서 마감했잖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만약에 조금 높게 잡을 수는 있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1%, 2% 좀 덜 먹는다고 하더라도 좀 더 안정적으로 꾸준히 계좌를 가져가는 게 저는 분명히 더욱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키면서 조금씩 불려가는 게 저의 일이지, 저는 재미를 선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잘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를 많이 하는 게 절대 대수가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건 한 달에 한 번이 되었건 돈 벌 매매를 하는 게 대수인 거지. 최근 증시에서 좀 연출되는 대표적인 흐름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대장주 위주로 차익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화장품도 그렇고 실리콘투나 달바글로벌,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대장주라고 하면 뭐 방산도 있겠죠.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고, 또 조선 같은 경우도 뭐 한화오션 같은 경우가 어제 좀 많이 빠졌죠. 최근에 대장주 위주로 수급이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게 지금 증시 밖으로 나돌아다닌다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책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다른 테마로 좀 움직일 준비하는 모습은 보인다고 해도 증시 밖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으려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테마에 대한 기준을 고를 때 증시가 어떤 모멘텀을 지금 좋아할지 되게 예민하게 따지잖아요. 요즘에 여기서 비롯되는 이유도 있어요. 결국은 이 수급이 갈 곳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증시의 불확실성이 거쳐져 가는 거랑 이런저런 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진입을 해야 되니까 조금 신중하게 하루 이틀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지루하다 뭐한다 하시면은 주식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거는 단순하게 내가 이 종목으로 몇 퍼센트를 먹었어, 이 종목으로도 몇 퍼센트를 먹었어, 아 근데 이게 문제야, 이걸로 다 까먹었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수익금을 지켰다가 더 유용하게 쓰고 그에 대한 복리를 이어가는 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지, 매매를 단순하게 종목이 좋아 보여서 현금이 많이 남아서 매매를 많이 한다고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